안녕하세요, 선생님.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부부가구입니다. 현재 남편과 함께 기초요금을 매달 50일만 7,000원씩 받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작년 10월 월세를 받던 오피스텔을 팔아서 은행 대출금을 갚고 남은 1억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했는데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5%라 좋기는 한데 이자 소득이 높아져서 기초연금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많답니다. 정기예금 만기가 10월이라 아직 이자 소득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초연금 계산할 때 언제부터 얼마씩 소득으로 잡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음악 알베르토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오늘 의뢰인 부부와 같이 정기예금에 가입한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정기예금은 과연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22년 180만원에서 2023년 202만원으로 22만원 인상되었고, 부부가구는 2022년 288만원에서 2023년 323만 2천원으로 35만 2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51만 7,080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은행의 정기예금은 과연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처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5%라고 가정하고 금융재산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의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면 먼저 정기예금에서 금융재산의 기본공제인 2천만 원을 공제하면 각각 8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먼저 금융재산 1억 원을 소득으로 환산해보면 2천만 원을 공제한 8천만 원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32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26만 6천 원인데요. 같은 방법으로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계산해보면 2억 원에 대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60만 원, 3억 원은 93만 3천 원, 4억 원은 126만 6천 원, 5억 원은 160만 원입니다. 그럼 이번엔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정기예금의 이자 소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이자 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기본공제는 월 4만 원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정기예금 1억 원에 대한 연 5% 이자 소득은 월 37만 6천 원, 2억 원은 79만 3천 원, 3억 원은 121만 원, 4억 원은 162만 6천 원, 5억 원에 대한 이자 소득은 204만 3천 원입니다. 그럼 이제 정기예금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겠네요. 먼저 계산했던 금액대별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월 이자 소득을 더하면 1억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64만 2천 원, 2억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139만 3천 원, 3억 원은 214만 3천 원, 4억 원은 289만 2천 원, 5억 원은 364만 3천 원입니다. 따라서 살고 계신 집을 포함한 일반 재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융재산만 놓고 본다면 2023년 현재 단독가구 연금 기준액은 202만 원이므로 약 2억 5천만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고, 부부가구의 연금 기준액은 323만 2천 원이므로 약 4억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100% 다 받으려면 기준은 좀 더 낮아질 수는 있지만 일단 금융재산에 대한 기준이 이 정도라는 것만이라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올해 10월 정기예금이 만기돼서 1억 원에 대한 이자 5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기초연금엔 언제부터 반영되는 건가요? 받자마자 반영되나요? 기초연금 계산 시 이자 소득은 받은 날이 속한 해를 기준으로 이듬해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올해 10월 받게 될 정기예금 1억 원에 대한 이자 소득 500만 원은 내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2023년 금융조사는 몇 번이나 하게 되나요? 금융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를 나눠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2023년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3개월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성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등은 최종 시세 가액,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조사합니다. 또한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들어준 보험, 즉 계약자가 부모님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100% 부모의 재산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인의 권유로 보험을 가입할 때도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식 통장으로 금융재산을 옮겨놓거나 현금으로 찾아놓으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재산의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해서 증빙자료 없이 재산이 줄었을 경우 줄어든 금액만큼을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서 증여 시점부터 매달 단독가구 221만 7천 원, 부부가구 270만 원씩을 자연소비분으로 차감하고 남는 잔액만큼을 부모의 금융재산에 계속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노후자금도 자녀에게 뺏기고 기초연금도 못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증여세를 내고 자식에게 증여라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초연금 신청 전에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돼서 조금 전 설명드렸던 자연소비분으로 모두 없어질 때까지 일정 기간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정기예금의 금액대별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드렸는데요. 각각의 표를 참고하셔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